나이가 들면 설날이 반갑기보다 두렵다. 젊을 때야 떡국 끓이고 친척들 맞이하고 아이들 세뱃돈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설날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온다. 그 애도 그랬다. 설날을 열흘쯤 앞둔 어느 겨울 오후였다. 나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귤 하나를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휴 교통대책이니 귀성길 정체니 떠들어댔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내 삶과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전화벨이 울린 건 띠리리리. 요즘은 다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지. 전화 오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사돈 쪽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돈 어른 접니다. 그 목소리는 바깥 사돈, 그러니까 내 며느리 쪽 어른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명절 때도 얼굴 보기가 힘들던 사람.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아, 사돈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은 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다. 사돈 어른, 설날에는 꼭 집에 계시지 마세요. 나는 순간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예, 뭐라고요? 그러자 바깥 사돈은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설날엔 숨어 계셔야 합니다. 절대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귤을 쥐고 있던 손에서 껍질이 툭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돈?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이상했다. 자세한 건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설 전날이든 설날이든 무조건 집을 비우세요. 가능하면 멀리 가 계세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설날에 집에 있지 말라고? 숨어 있으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는 며느리 얼굴, 아들 얼굴, 손주 얼굴이 뒤엉켜 지나갔다. 사돈, 혹시 무슨 사고라도.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다. 뚜뚜뚜.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설날이 두려워졌다. 아니, 설날에 우리 집으로 올 사람들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평생 하지 않던 결심을 하게 된다. 이번 설날엔 내가 먼저 도망치자.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바깥 사돈의 목소리가 귀 옆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설날엔 꼭 숨어 계세요. 숨어 있으라니. 나는 도망자도 아니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 말이 왜 이렇게 현실감 있게 가슴을 짓누르는지 모르겠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나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불을 켰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이상했던 첫 번째 장면.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다. 아버지, 설날엔 그냥 집에 계세요. 그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다. 왜 오지 말라는 거냐?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그냥 이번엔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는 애가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회피였다. 이상했던 두 번째 장면. 며느리는 요 몇 달 사이 유난히 연락을 피했다. 예전에는 명절 다가오면 반찬 뭐 해 오시냐, 언제 오시냐,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던 사람이 이번엔 문자 하나 없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도 받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딱 거기까지였다. 이상했던 세 번째 장면. 그리고 바깥 사돈의 전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다. 설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나는 전기포트에서 김이 나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결심했다. 아들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자. 아들 집 앞에서 느낀 싸늘함. 이튿날 오후 나는 아들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바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는데도 문은 한참 뒤에야 열렸다. 문을 연 건 며느리였다. 어머니,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눈이 먼저 흔들렸다. 아들 있니? 아, 회사에서 아직. 나는 거실로 들어섰다. 그 순간 느껴졌다. 집안 공기가 차가웠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싸늘한 기운.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흩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도장과 인주까지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묻자 며느리는 급히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 그냥 은행 서류예요. 은행? 그때 방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결정적인 한마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다. 너희 설날에 무슨 일 있는 거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그냥 이번 설날은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다는 거냐?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설날에 집에 안 계실 수도 있으세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똑같은 말, 똑같은 방향.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바깥 사돈의 전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설날엔 나를 둘러싼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정했다. 이번 설날엔 내가 먼저 사라지자.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가방 하나를 꺼내 놓았다. 가방을 꺼내 놓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옷 몇 벌, 약 봉투, 통장과 신분증. 그걸 챙기는 손이 자꾸만 멈췄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설날에 자기 집을 피해 도망치는 노인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몰라도 그 결론만큼은 분명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출발. 나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 사돈에게는 다시 전화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혹시나 누군가 나를 붙잡을까 봐서였다. 설날을 사흘 앞둔 아침, 나는 가장 이른 시외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멀리
아무도 찾지 않을 곳으로, 버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다. 노는 비어 있었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작은 여관방에서 내가 도착한 곳은 이름도 낯선 소도시였다. 역 근처의 작은 여관, 프런트에 앉아있던 주인은 내 얼굴을 한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내주었다. 방은 작았고 난방은 약했지만 그날의 나에겐 그곳이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나는 TV도 켜지 않고 불도 희미하게만 켠 채 그냥 앉아 있었다. 설날 전날 밤이었다. 설날 아침 울리지 않아야 할 전화. 아침이 되자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며느리, 그 다음엔 모르는 번호, 그리고 또다시 아들. 전화벨이 멈출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집에 있었다면 그 다음 장면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오후 늦게 걸려온 전화. 설날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바깥 사돈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사돈 어른,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에 상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들려온 진실의 조각. 사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바깥 사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른, 이번 설날에 가족들끼리 결정을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결정? 말로는 어른을 위해서라고 했지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결정 말입니까? 어른 명의의 것들, 집, 통장, 서류들,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제야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와 도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숨겨진 회의, 설날에 모이면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집에 계시면 일이 빨리 끝날 거라고들 했습니다. 바깥 사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드린 겁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설날이 가족의 날이 아니라 결정의 날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여관방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을까? 설날이 끝났다는 소식은 뉴스로 먼저 알았다. 귀성길 정체가 풀렸고 연휴가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 설날은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로 도장을 찍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부모 자식 연을 끊는 말을 먼저 꺼냈을까? 어느 쪽이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더 머물렀다. 먼저 온 아들의 전화. 이틀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 목소리는 설날 전과 달랐다. 조급함도 짜증도 아닌 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 밖에 나와 있다. 언제 들어오세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왜? 집 비운 게 불편하냐? 그 말에 아들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나는 들었다. 실망의 숨소리를. 며느리의 태도.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설날에 연락도 안 되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귀에 걸렸다. 걱정이라기엔 서류 준비가 너무 철저하던데. 내 말에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걸 보셨어요? 봤지. 며느리는 한참 후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부모를 위해서라는 말. 그 말은 참 편리한 말이었다. 부모의 의견은 묻지 않아도 되고, 부모의 거절은 모르셔서로 넘길 수 있는 말.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도와준다는 말은 미리 말하는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깥 사돈과의 재회. 며칠 뒤 나는 바깥 사돈을 만났다. 작은 찻집에서였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부터 숙였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바깥 사돈은 찻잔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 결정은 이미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알려줬나?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저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끝났다. 깨달음. 그날 나는 알았다. 노년의 갈등은 크게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벌어진다는 것을. 웃는 얼굴로 서류를 내밀고 부모를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걸 덮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날을 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이름을 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날은 설이 지나고도 한참 뒤였다. 문을 열자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비운 집일 뿐인데 마치 오래 비운 것처럼 정이 빠져 있었다. 나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피하지 않겠다고. 다시 만난 아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빈손은 아니었다. 과일 상자 하나, 건강식품 하나. 하지만 그게 더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버지, 그날은 좀 당황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날 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설날.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고민에 나는 있었냐?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솔직한 말. 잠시 후 며느리도 들어왔다. 그날은 처음으로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희는 어머니가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잔인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복잡한 건 싫어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정만 해두고 설날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결정만 해두고 왜 어른들은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한숨을 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늙으면 생각도 같이 늙는 줄 알았지.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웃고 넘어간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나는 탁자 위를 손으로 가볍게 쳤다. 설날은 결정의 날이 아니라 묻는 날이다. 그 말에 아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으로 나온 진심.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말했다.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부모를 위한다는 말 뒤에 형제들, 배우자들, 각자의 계산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서두른 거구나. 선을 긋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땐 내가 먼저 말할 거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결정하지 마라. 말은 짧았지만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으로 나를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노년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노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말하는 힘이라는 것을, 조용히 있으면 배려받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날을 피한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될 걸 말해버린 뒤의 조용함, 피하지 않아도 될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된 뒤의 조용함이었다. 바깥 사돈의 마지막 전화. 며칠 뒤 바깥 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사돈 어른, 이제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전화를 드리면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괜히 나섰다가 더 큰 분란을 만들까 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분란은 이미 있었던 거다. 다만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바깥 사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어 있으라는 말의 진짜 의미. 사돈 어른,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숨어 있으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결정당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불안과 긴장이 천천히 풀려내렸다. 관계는 다시 정리된다.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처럼 쉽게 결정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먼저 묻고 기다렸다. 조금 불편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첫 단계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설날이 다시 다가온다. 1년이 흘렀다. 또다시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전화했다. 아버지, 설날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많은 걸 담고 있었다. 이번엔 집에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저희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혼자 말했다. 노년의 지혜는 참는 데 있지 않다. 피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것. 그날 바깥 사돈의 전화는 경고가 아니라 연대였다. 그리고 그 설날에 숨어 있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권까지 늙는 건 아니다. 설날에 숨어 있으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설날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지만 그 변화가 곧바로 편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로가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어색해진 거리. 아들은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지 않았다. 며느리는 말을 고르다 보니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어색함은 상대가 있다는 증거니까. 예전엔 편하다는 이유로 나를 빼놓고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뿐이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의 의미. 나는 일부러 약속을 줄였다. 경로당에도 매일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젊었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혼자는 정리의 시간이었다. 내가 어디까지 허락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데 혼자가 필요했다. 뜻밖의 방문.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바깥 사돈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 사돈 어른, 잠깐 괜찮으십니까?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바깥 사돈이었다. 사돈 어른께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일을 겪었다. 저도 몇 년 전 설날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며 재산 정리를 꺼냈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땐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찻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뒤늦은 깨달음. 사돈 어른.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패배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그가 전화했던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구하기 위해서. 연대는 이렇게 온다. 그날 전화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어른만큼은 같은 일을 겪게 하지 말자. 나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전화 하나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바깥 사돈은 그제야 편하게 웃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아들은 이제 나에게 결정을 들고 오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들고 온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가 예전엔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다. 손주의 한마디.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설날에 여행 갔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땐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지키러 갔단다. 손주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다. 이해는 나중에 오는 법이니까. 또 설날이 다가온다. 나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처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방은 여전히 준비해 둔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하기 위해서. 노년의 지혜는 끝까지 참는 데 있지 않다.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다시 들어설 줄 아는 것이다. 설날에 숨어 있으라는 말은 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라는 말이었다.